자, 반갑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드려볼 거고,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달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가려고, 즉, 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배경, 이 배경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위쪽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전주들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트럼프 2기가 트럼프 2기의 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 기업들이 급격하게 힘을 받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큰 손들도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을 선택했던 국가들도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일 때문에, 대체 왜, 대체 왜 원전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나? 이 부분들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탈원전에 나서는 이 세계 국가들 중에 뭐가 있죠? 유럽. 이 유럽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 유럽의 가장 유명한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고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라 굉장히 오랫동안 탈원전을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럽조차도 지금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유럽에서 탈원전 국가인 이 이탈리아가 1990년도에 마지막 원자로가 폐쇄된 지 35년 만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벨기에도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접었고,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불리는 이 덴마크도 40년 만에, 무려 40년 만에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그리고 또 스웨덴, 크로아티아 등등 다른 유럽 국가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 친원전 정책으로 가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이 유럽 쪽에서는 2022년 이 그린 텍소노미를 발표할 때부터 탈원전이 예상이 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이나 이 천연가스 환경에다가 굉장히 친환경이다라고 하면서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독일, 탈원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이 이 원전의 위험성과 이런 폐기물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 가장 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프랑스에서는 이 원전의 이 탄소 배출 자체가 적은 점, 이러한 이점들을 강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EU에서는 당장 급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큰 이 두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발생한 이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또 있었죠.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각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왜? 이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날씨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친환경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약점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스페인을 비롯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현실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정전사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았고, 당연하게도 스페인 관련 당연하게도 스페인 당국과 이런 전력 회사들은 아니다, 재생에너지와는 무관하다라고 바로 반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던 거는 이 프랑스와 맞붙었던 독일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고, 이 최근에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프랑스 측에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더 이상 원자력 자체를 이러한 재생 에너지와 동등한 대우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프랑스 입장에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친원전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원전을 향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개수가 94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94개인데 이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은 미국 원전 대국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이 완전히 친원전 국가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게, 왜냐면 94개 중에 이 대부분이 1979년 이 쓰리마일 섬의 원전 사고를 겪기 이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50년 된, 거의 50년 이상 노후된 기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로 겪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46년 동안 단 2개의 원전만 건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했다는 말이에요. 이 2기가 뭐다? 보글 3호기와 4호기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2기밖에 건설하지 않았던 미국이 다시 원전의 종주국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원전에 관련돼서 4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원전 승인 자체를 가속화하는 거, 그리고 실험용 원자로에 대해서 규제도 완화를 하고, 규제위원회도 당연히 개편을 하고, 산업 투자 자체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4개의 서명을 하면서 어떻게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현재의 4배, 이 4배로 늘릴 계획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은 현재 이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쓰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를 겪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국들이 대체 왜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가게 됐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고, 그리고 또 있죠. 이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이 일본도 다시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 다시 돌아간다? 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 자체가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중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심에는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 많이 들어보셨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 이 SMR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유럽 쪽, 미국, 일본들이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SMR이다. 이 SMR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다.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다, 이러한 뜻이고, 기존의 원전과 비교하면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들과는 다르게 이 자그마한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자로가 SMR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 중인 이 혁신형 SMR의 규모 부지를 보면은 축구장 넓이 수준에 불과한데, 가장 최근에 이 상업 운행을 시작한 한울원전 부지랑 비교하면은 무려 570배가량 자그맣습니다. 570배가량 차이가 나요, 이 대형 원전과 SMR은.
물론 당연히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대형 원전은 보통 1000메가와트인데 이렇게 작은 SMR은 30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570배 작아진 것 치고 용량 자체는 3분의 1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고, 애초에 이 기존 이 대형 원전은 규모의 경제성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대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 어디에 대한 수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SMR은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들이고, SMR처럼 소형이고 모듈형이다 라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기존 대용 원전 대비해서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기존의 대형 원전 사고에서 반복되었던 이러한 실수들을 막기 위해서 SMR에 뭐가 투입이 됐다고요? 이 능동형 안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소규모이다 보니 부지도 굉장히 조금 차지한다. 굉장한 이점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각 세계 국가들에서 너도 나도 SMR에 대한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럽의 저탄소 배출 국가들, 이러한 저탄소 특성에 더해서 안정성까지 갖춰졌는데 이거를 이 SMR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국가들이 이 SMR을 선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서 살펴본 탈원전 국가들 있죠. 탈원전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 SMR을 짓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상황이고, 당장의 독일만 봐도 이 기존의 대형 원전은 재가동할 계획이 없고 SMR에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스웨덴도 SMR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아리스라고 있습니다. 아리스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떠한 SMR을 설계를 하고 만들려고 하는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따르면은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SMR은 총 123종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이 30종으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뭐 그 뒤에 뭐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등이 있고, 그 다음 한국, 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SMR 쪽으로. 당연하게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은 2010년도부터 이 SMR을 저탄소 원자력 에너지로 따로 구분을 해서 충분한 지원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해서 이러한 지원들을 거치고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SMR이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르고 충분하게 분리가 된 대체 에너지다라는 것에 포함을 시켰고, 바이든 정부에도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탄소 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 기술로 SMR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와 지원을 꾸준하게 해왔다. 거기에 뭐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2기,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앞서 말씀드린 4종 행정명령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 SMR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한 배경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가다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묶이겠구나, 이러한 걱정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세한 배경 설명들까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므로 걱정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배경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들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꼭 아시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오늘 정확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이 SMR 상용화에 알려져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는 작년에 연초랑 비교하면은 이 주가가 10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1000%입니다. 1000%. 1000%가 폭등을 했고, 또 다른 종목인 이 오클로 역시 주가가 쭉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하게 이 SMR에 대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부 호재거리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지점, 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AI 인프라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이 전력이라고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인프라 자체에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 AI 주도권 싸움에서 빅테크들이 여기에 대한 승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력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당연시 여겨지는 내용들인데, AI 개발도 개발이지만 세계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환경 규제 자체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규제들 자체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킬 수가 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식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에너지로는 이 AI 발전과 탄소 감축,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AI 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구글에서 목표했던 이 목표치와는 130% 이상 실제 배출량이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에 뭐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개발 투자가 늘어난 이후에 탄소 배출량이 무려 30% 이상 늘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원전에 투자하는 이유들이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력 자체는 다른 화석 연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탄소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으니 탄소 감축 이 목표량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이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로는 굉장히 알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전력 확보가 사활을 거는 일이 되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누구랑 계약을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이 쓰리마일 섬의 원전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원전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20년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빅테크들이 이러한 원전과 관련된 발표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 SNS 회사로 유명한 이 메타 회사에서도 콘스텔레이션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기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 파워는 SMR 설계 초기부터 구글의 AI를 기반에 두고 전력 쾌적화 기술을 적용했다. 카이로스 파워는 애초에 구글 타겟팅을 노렸고 이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노스웨스트랑 계약을 맺었고, 이 오픈 AI 챗 GPT로 유명한 회사는 누구랑 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클로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오클로의 사회 이장이 오픈 AI의 올트먼이라는 거. 이 올트먼이 오클로에 언제부터 투자를 했다? 2014년부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2014년부터 투자를 했다. 그리고 2027년에 제대로 된 상업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 올트먼이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오픈 AI와의 본격적인 협업 준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피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친원전, 즉 SMR의 사업 확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원전 상황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냐?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이 해외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식의 제왕이었습니다.